이봐요. 왜 그렇게 늘 조심스러워요? 자신 없어 보여요. 제가요? 전 그냥 예의 차린 건데요. 예의가 아니라 너무 겸손해서. 사람들이 당신 얕보는 거 몰라요? 야보다니요? 저는 절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당신 의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을 뿐인데. 좋은 관계요? 그렇게 계속 말하면 결국 당신 말은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을 거예요. 내가 좋게 하려던 말과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나를 가볍게 여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우리의 말과 태도는 단순히 의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미지와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투와 행동이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때로는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말들이 나를 우습게 보이게 만들고 관계를 틀어지게 할까요? 관계에서 겸손한 태도와 지나친 자기 비하는 분명 다릅니다. 겸손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는 데 중요한 덕목이지만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보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투 하나, 대화 중 습관적으로 나오는 표현 하나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게 만드는지 알게 된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인천에 사는 82세 윤성민 할아버지는 한 동네 모임에서 이와 관련한 경험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원래 좀 겸손한 편이라 뭐든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거 아니죠. 하고 넘기는 게 습관이었어요. 동네에서 가끔 제가 만든 김치를 나눠주는데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별로죠 뭐. 그냥 대충 만든 거예요라고 했더니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정말 대충 만든 줄 아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모임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네 잔치 준비할 때 제 의견도 몇 번 냈었는데 처음에는 다들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성민 어르신은 괜찮아요. 그냥 대충 하셔도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좀 충격받았죠.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깎아내리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윤 할아버지는 지나친 자기 비하가 상대방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지 명확히 깨닫게 되셨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의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순간 할아버지는 의도적으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김치 맛있다고 하면 그쵸. 제 비법이 들어갔거든요 하면서 웃으면서 받아들였어요. 의견 낼 때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사례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최정자 할머니는 자신이 만든 손뜨개 작품을 칭찬받을 때마다 별거 아닌데요. 그냥 심심해서 했어요. 처음엔 칭찬받으니까 좋았는데 나중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겸손하게 말했나 보다 싶었어요.
최 할머니도 이후부터는 칭찬을 받으면 고마워요. 제 손끝에서 나온 거라 그런가 봐요. 이렇게 여유 있게 대답하셨고, 사람들은 다시금 할머니의 작품을 더 진지하게 보고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과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겸손은 훌륭한 덕목이지만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겸손을 유지하면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대화법, 그리고 나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만드는 표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말투와 대화 속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첫인상을 강하게 남기며 나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투와 속도가 의도치 않게 잘못 전달되면 상대방에게 내가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김정수 할아버지는 이런 문제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내가 말이 좀 빨라요. 그래서 항상 빨리 말해야 내 말이 끊기지 않겠다 싶어서 다급하게 얘기하곤 했죠. 근데 친구들 중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정수야, 너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말해? 너 뭐 잘못한 거 있냐?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싶어서. 김할아버지는 자신의 말투가 의도치 않게 긴장감을 주고 스스로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말투와 속도를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지금은 천천히 한 문장을 끝낼 때마다 잠깐 멈추고 나서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걸 더 진지하게 듣고 중간에 끊지도 않더라고요. 부산에 사는 67세 이은영 할머니는 대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상대방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는 편이라 사람들이 자꾸 제 말을 끊고 자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내 이야기는 왜 안 들어주는 거야? 하고 속상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하는 템포가 상대방에게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 할머니는 말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힘을 주고 빠르게 말하고 덜 중요한 부분에서는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또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잠깐만 들어봐라고 먼저 말해서 주의를 끌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 말을 더 집중해서 들어주더라고요. 이처럼 대화 속도는 상대방에게 주는 심리적 신호를 좌우합니다. 말을 너무 빠르게 하면 상대방은 불안감을 느끼고 화자가 자신의 의견에 확신이 없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느리면 대화의 흐름이 끊기고 상대방의 관심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대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연습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호흡을 가다듬거나 문장을 끝낼 때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신의 말투를 녹음해서 들어보며 평가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말투와 속도뿐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표현이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볼까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표현과 단어들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나친 겸손이나 자기 비하를 포함한 표현들은 관계를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는 특정한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고 나면 우리의 말 습관을 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69세 송미영 할머니는 이런 문제를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워낙 겸손하게 사는 게 몸에 배서 그런지 손님들이 제 가게를 칭찬할 때마다 늘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 중 몇 분이 제 의견을 가볍게 여기거나 물건값을 자꾸 깎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제가 너무 겸손한 게 오히려 문제라는 걸요. 송 할머니는 자신의 말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칭찬을 받으면 그쵸, 열심히 했거든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손님들이 물건을 깎으려고 하면 저희는 정직한 가격을 고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니까 오히려 더 신뢰를 주게 되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나친 겸손은 나를 가볍게 보이게 하고 상대방이 내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71세 장명수 할아버지는 동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종종 아,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뭐. 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가끔 정치나 경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별로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나는 그런 거 몰라라고 자주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를 대화해서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뭐랄까, 제가 할 얘기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됐죠. 장 할아버지는 이후 자신의 태도를 조금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나도 한번 알아볼게라든지 간단한 의견이라도 얘기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시 제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표현 하나하나는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지나친 겸손은 때로는 나를 자신감이 없고 우습게 보이게 만들며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는 단순히 거절하거나 겸손한 태도로 넘기지 말고 진심 어린 감사와 자신감 있는 표현으로 답하세요. 또한 의견을 나눌 때는 모르는 주제라도 무조건 회피하지 말고 간단한 생각이나 긍정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말을 가볍게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이고 신뢰를 줄 수 있는 태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관계에서 개인적인 약점이나 사적인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나의 약점이나 사적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석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가 드러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볍게 보게 만들거나 관계를 어긋나게 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66세 김영희 할머니는 동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자식들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애가 직장 문제로 힘들다든지, 며느리랑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든지, 처음에는 다들 공감해 주는 것 같았는데, 나중엔 제가 얘기만 시작하면 또 그 얘기야 하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기분이 참 묘했어요. 김할머니는 이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사적인 얘기를 꺼내기 전에 이 얘기 들려줘도 괜찮을까 하고 한번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벼운 이야기나 긍정적인 경험만 꺼내려고 노력했죠. 그랬더니 대화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고 친구들도 제 얘기에 더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이처럼 과도한 사적인 정보 공유는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대화를 반복적이고 피곤하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70세 이재훈 할아버지는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의 건강 문제를 너무 많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퇴 전에 회사에서 종종 허리 아픈 얘기를 했어요. 처음엔 다들 걱정해주고 조언도 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저를 좀 귀찮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재훈 씨는 항상 아프다니까 라고 말해서 마음이 참 상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이후 건강 이야기를 대화의 중심에서 빼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기로 하셨습니다. 요즘은 내 이야기를 덜하고 상대방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너무 깊게 말하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만 전하려고 노력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 내용과 맥락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또는 나의 약점을 부적절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중요한 사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신뢰가 쌓인 관계에서만 나누고 평소에는 가볍고 긍정적인 대화 주제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화의 중심을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두어 상대방이 대화를 더 편하게 느끼도록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태도와 함께 상대방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과 표현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관계를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신뢰를 잃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68세 정종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런 상황을 경험하셨습니다.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가끔 예산 문제로 다른 분들과 다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이거 다 당신들이 결정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몰아붙이곤 했죠. 처음에는 다들 그냥 넘기더니 나중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정 할아버지는 주변의 반응이 변한 이유를 고민하다 자신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뭔가 잘못됐을 때 먼저 제가 이 부분에서 놓친 게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제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처럼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며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박순자 할머니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제가 딸이랑 자주 다퉜는데 그때마다 제가 딸에게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남 탓만 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죠. 내가 진짜 그랬구나 싶었어요. 박 할머니는 이후 딸과의 대화에서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번에 다툴 일이 생겼을 때는 제가 먼저 엄마가 이 부분에서 잘못했네. 내가 기분 나빴겠구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딸도 바로 마음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 사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더 잘할 수 있었던 점은 무엇일까? 혹은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내 행동 때문일까? 와 같은 질문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숙한 태도를 바탕으로 관계를 더욱 깊고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공감과 의견 표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나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지 않으면 대화에서 나의 존재감이 약해지고 상대방은 나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맞추기만 하는 태도는 오히려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윤지영 할머니는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저는 항상 맞아, 내 말이 맞아라고 맞장구 치기만 했어요.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지영 씨는 왜 자기 생각을 안 해? 그냥 우리 말에 다 맞추려고만 하잖아. 그 말을 듣고 좀 창피했어요. 내가 대화에서 내 의견을 하나도 표현하지 않았구나 싶었죠. 윤 할머니는 이후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친구가 무슨 말을 하면 먼저 공감하고 나서 제 생각도 꼭 덧붙이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내 말에 공감해.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다 하고 얘기하니까 친구들도 제 말을 더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대화가 훨씬 재미있어졌어요. 대전에서 살고 있는 70세 김재호 할아버지는 갈등을 피하려고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제 의견을 꺼내면 분위기가 싸해질까봐 항상 다른 사람들 의견에 그래, 내 말이 맞아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엔 가족들이 저를 아예 대화에 끼워주지 않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늘 맞춰주기만 하니까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김 할아버지는 이후 조금씩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고 제 생각을 솔직히 말하려고 해요. 손자가 진로 문제를 얘기하면 내 생각도 좋지만 할아버지는 이쪽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제 의견을 다시 존중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공감과 의견 표현의 균형은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내 생각을 솔직히 표현하면 서로의 신뢰와 존중이 강화됩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상대방의 의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공감의 표현을 한 뒤에 나의 생각을 덧붙이는 방식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말에 공감해. 그런데 내 생각은 조금 달라. 이런 단순한 표현만으로도 대화의 질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감과 의견 표현의 균형을 맞추는 태도는 나의 가치를 높이고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작은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서 시작해 깊어지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표현과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관계에서 나를 우습게 보게 만드는 말과 태도는 나의 가치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나친 겸손, 불필요한 자기 비하,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남 탓하기, 그리고 의견 없이 상대방에게 맞추기만 하는 태도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살펴본 다양한 사례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긍정적이고 정확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자신의 의견은 솔직하게 표현하며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또한 대화의 속도와 표현 방식을 조절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신중히 다루며 상대방과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존중과 신뢰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상대방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관계에서 조금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세상을 사는 지혜TV였습니다.